QLD TQQQ는 평범한 투자 상품이 아니라 인생을 가속시키는 버튼입니다. 수익도 가속하지만 파멸도 똑같이 가속합니다. 오늘은 4억 원이 순식간에 증발하고 주식에 미쳐 인생이 무너질 뻔했던 정신과 의사의 이야기로 왜 QLD TQQQ에서 사람이 망가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끊고 다시 통제권을 되찾는지 현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조언이 아닙니다. 손실은 본인 책임이며 본인 상황에 맞게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은 늘 착합니다. 그 정신과 의사도 처음엔 삼성전자였고 분할 매수였고 운 좋게 빠르게 수익을 봤습니다. 여기서부터 뇌가 바뀝니다. 수익이 아니라 가능성에 취합니다. 1천만 원으로 1천만 원 벌어본 사람은 5천만 원이면 5천만 원을 벌 수 있었을 거라고 믿기 시작합니다. 1억이면 1억을 벌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 확신이 실력이 아니라 도파민이라는 걸 모른 채로요. 여기서 QLD TQQQ가 들어옵니다. QLD는 나스닥 2배, TQQQ는 나스닥 3배, 매일 수익률을 2배, 3배로 증폭시키는 구조입니다. 방향이 맞는 날엔 천재가 된 느낌을 줍니다. 근데 그 느낌이 문제입니다. 사람은 돈이 아니라 천재가 된 느낌에 중독됩니다. 이분도 그랬습니다. 부모님을 부양해야 한다는 부담, 집이 없다는 불안, 월급만으로는 답이 없다는 조급함, 그 조급함이 가장 위험한 연료입니다. 조급함이 들어오면 사람은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공부를 못해서가 아니라 공부를 할 시간이 없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뇌가 말합니다. 지금 당장 움직여야 산다. 그러면 시야가 좁아집니다. 실패 가능성은 흐릿해지고 성공 장면만 선명해집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가 옵니다. 손실이 아니라 복구 욕망입니다. 손실을 보면 사람은 본전만 찾고 싶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시간까지 되돌리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목표가 커집니다. 2배가 아니라 3배, 3배가 아니라 10배. 그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 이미 위험 신호입니다. 10배를 찾는 순간 안전한 종목은 눈에 안 들어옵니다. 시총 작은 테마주, 작전주 같은 위험한 곳으로 발이 옮겨집니다. 이게 레버리지 투자자에게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처음에는 QLD로 시작합니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2배라서 덜 무섭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TQQQ를 봅니다. 같은 나스닥인데 3배입니다. 사람 마음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차피 나스닥 우상향이라면 더 빠르게 가도 되는 건 아닐까? 여기서부터 인생이 흔들립니다. 그 정신과 의사는 2016년에 결정적으로 무너졌다고 했습니다. 확실한 정보라고 믿었던 제약주, 빚까지 포함해 4억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한 토막이 났습니다. 전 재산이 날아가고 빚만 남았습니다. 여기서 멈췄다면 손실로 끝났을 겁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진짜 지옥은 그 다음입니다. 마지막 7천만 원이 남았을 때 미국 대선 힐러리 확신에 미국 주식 몰빵, 또 반토막. 마지막 3천만 원으로 10배 먹을 종목을 찾다가 아침에는 플러스 17%, 몇 시간 뒤 마이너스 24%, 그리고 비밀번호를 5번 틀릴 정도의 공포. 이 장면이 핵심입니다. 사람을 망가뜨리는 건 손실 자체가 아닙니다. 내 몸이 내 통제를 벗어나는 경험입니다. 손이 떨리고 심장이 폭주하고 머리는 하얘지고 판단이 끊기고 그 상태에서 또 누르고 또 누릅니다. QLD TQQQ에서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특히 하락장에서요. 나스닥이 하루에 10% 빠지면 단순 계산으로 TQQQ는 30% 가까이 빠질 수 있습니다. 100이 70이 되면 본전까지 돌아오려면 42.857%가 필요합니다. 숫자만 보면 현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빠르게 벌 수 있다는 말은 빠르게 무너질 수 있다는 말과 같은 문장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나는 레버리지를 이해하고 있다. 나는 원칙이 있다. 나는 멘탈이 강하다. 근데 레버리지에서 멘탈은 강한 사람이 버티는 게 아닙니다. 구조가 강한 사람이 살아남습니다. 원칙이 강한 사람이 아니라 원칙을 자동으로 지키게 만드는 환경을 만든 사람이 살아남습니다. 그 정신과 의사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주식 중독을 어떻게 끊느냐? 망하면 끊는다. 이 말이 잔인하지만 현실적인 이유는 사람은 대개 충분히 망하기 전까지는 중독을 중독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망하기 전에 끊는 방법을 QLD TQQQ 기준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레버리지는 투자 문제가 아니라 심리관리 문제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QLD TQQQ는 실력 게임처럼 보이지만 대부분의 손실은 심리에서 나옵니다. 조급함이 들어오면 손절을 못합니다. 확신이 들어오면 몰빵을 합니다. 복구 욕망이 들어오면 더 위험한 걸 찾습니다. 이 세 가지가 합쳐지면
그 다음은 보통 하나입니다. 계좌가 아니라 삶이 무너집니다. 둘째, 본전 집착을 끊는 장치를 만드셔야 합니다. 본전 집착이란 돈을 되찾겠다는 게 아니라 내가 틀렸다는 현실을 인정하기 싫다는 감정입니다. 레버리지는 그 감정을 매일 자극합니다. 하루 수익률이 크게 튀니까 하루 만에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은 환상을 줍니다. 그래서 계획 없는 물타기, 계획 없는 추가 매수, 계획 없는 대출, 계획 없는 몰빵이 나옵니다. 이때 필요한 건 의지력이 아니라 계획의 디테일입니다. 셋째, QLD TQQQ는 반드시 비중 규칙이 있어야 합니다. 비중 규칙이란 이런 겁니다. 내 총 자산에서 레버리지에 넣을 최대치를 미리 정한다. 손실이 나도 그 이상은 추가로 넣지 않는다. 빚을 내서 넣지 않는다. 생활비와 비상금은 절대 건드리지 않는다. 이 네 가지를 지키면 계좌가 흔들려도 인생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이 네 가지가 깨지는 순간 그때부터는 투자라기보다 도박의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넷째, 매수 기준과 중단 기준을 분리하셔야 합니다. 대부분은 매수 기준만 만듭니다. 하지만 레버리지에서 진짜 중요한 건 중단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내가 지금 너무 자주 차트를 보고 있다. 잠이 깨서 폰을 확인한다. 진료나 업무 중에도 수익률이 떠오른다. 가족과 있을 때도 머릿속이 포지션으로 가 있다. 손실이 나면 심장이 먼저 반응한다. 이 중에 2개 이상이면 그 순간은 시장 분석이 아니라 뇌가 과열된 상태입니다. 그때 해야 하는 행동은 매수도 매도도 아니라 중단입니다. 다섯째, 시간과 화면을 끊어야 합니다. 중독은 종목이 만드는 게 아니라 접속 빈도가 만듭니다. 그 정신과 의사도 말했습니다. 안구 건조, 자극적인 음식, 수면 붕괴, 감정 폭발, 이게 다 화면에서 시작합니다. QLD TQQQ는 특히 그렇습니다. 틱 하나에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러니 제한을 걸어야 합니다. 하루 확인 횟수를 정하고 그 외에는 앱을 숨기거나 삭제하고 비밀번호를 길게 바꾸고 자동 로그인을 끄고 거래 시간 외에는 일부러 접근을 어렵게 만드셔야 합니다. 이게 유치해 보여도 실제로는 가장 강력한 방어입니다. 여섯째, 정체성을 분리하셔야 합니다. 그분이 회복할 수 있었던 결정적 전환은 계좌의 실패와 인생의 실패를 분리한 순간이었습니다. 주식으로 실패했다. 그래서 내가 실패한 인간이다. 이 문장이 합쳐지는 순간 사람은 무너집니다. QLD TQQQ에서 가장 위험한 생각도 똑같습니다. 나는 레버리지로 한 방에 인생을 바꿔야 한다. 이 생각이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시장이 아니라 자존심과 싸우는 겁니다. 레버리지를 계단으로 쓰려면 인생의 전부를 올려놓지 마셔야 합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래도 QLD TQQQ로 빨리 돈 벌고 싶습니다. 그 마음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문제는 빠르게가 목표가 되는 순간 안전장치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빠르게를 목표로 하면 원칙이 느려 보입니다. 리밸런싱이 답답해 보입니다. 현금이 쓸모없어 보입니다. 그러다가 한 번만 크게 맞으면 그 다음부터는 복구가 목표가 됩니다. 복구가 목표가 되는 순간 판단은 끝납니다. 또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그럼 QLD는 괜찮고 TQQQ는 위험한가요? 정답은 둘 다 위험할 수 있고 둘 다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차이는 속도입니다. 속도가 빠르면 감정도 더 빨리 달아오릅니다. 그래서 TQQQ는 실력보다 감정관리 장치가 더 중요합니다. QLD도 안전하진 않습니다. 횡보 구간에서 변동성이 커지면 매일 리셋되는 구조 때문에 손실이 누적될 수 있습니다. 이건 우상향 믿음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주 지표로 21선 같은 기준을 보거나 분할과 현금 비중 같은 구조가 필요합니다. 또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물렸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여기서 제가 종목별 매수 매도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원리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렸다는 감정은 손실을 인정하기 싫다는 마음과 함께 옵니다. 그 상태에서 내리는 결정은 대개 나쁩니다. 그러니 물렸을 때 할 일은 먼저 상태 점검입니다. 지금 내가 평소처럼 잠이 오는가? 지금 내가 가족에게 짜증을 내는가? 지금 내가 일에 집중이 되는가? 지금 내가 계획을 말로가 아니라 글로 설명할 수 있는가? 이 네 가지 중 하나라도 무너지면 그건 시장 문제가 아니라 나의 시스템 문제입니다. 그때는 거래를 줄이고 속도를 낮추고 계획을 다시 써야 합니다. 마지막 질문이 나옵니다. 주식 중독은 결국 의지로 끊는 건가요? 의지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의지는 피곤하면 무너집니다. 그래서 환경과 규칙이 필요합니다. 그 정신과 의사가 3년 동안 주식을 아예 안 한 것도 의지가 강해서가 아니라 돈이 없어서였다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게 진짜 중요한 힌트입니다.
돈이 없으면 못하는 행동을 돈이 있을 때도 못하게 만드는 장치를 만드는 것, 그게 회복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QLD TQQQ는 수익률을 키우는 도구이기도 하지만 욕망과 조급함을 증폭시키는 증폭기이기도 합니다. 처음에 작은 성공은 실력이 아니라 운과 타이밍일 수 있습니다. 그 성공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 위험은 시작됩니다. 확신이 몰빵으로 바뀌는 순간 인생이 흔들립니다. 몰빵이 복구 욕망으로 바뀌는 순간 통제권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레버리지에서 진짜 실력은 종목을 찍는 능력이 아닙니다. 나를 과열시키는 스위치를 알아차리고 속도를 낮추는 능력입니다. 내가 흔들릴 때 매수 버튼을 누르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흔들릴 때 화면을 끄는 사람, 그 사람이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그건 멋있는 말이 아니라 규칙과 환경으로 만들 수 있는 기술입니다. 지금 QLD TQQQ를 하고 계시다면 오늘 딱 이것만 해보십시오. 내가 레버리지로 돈을 벌고 싶은지, 내 감정을 채우고 싶은지 먼저 적어보십시오. 그 문장을 적는 순간 이미 절반은 이기신 겁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